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나온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동전 때문에 의회가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250주년 기념 주화에 자기 얼굴을 넣겠다고 해서 시끄러웠었죠. 결국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칼을 빼들었어요. 대통령 얼굴 넣는 거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아예 이걸 막는 법안까지 발의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당한 상황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사실 낯설지가 않죠. 트럼프 2기 시작부터 공기가 달랐으니까요. 정책이 어떻고 법안이 어떻고 이런 복잡한 얘기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시선을 확 잡아 끌죠. 민주당이랑 동전 때문에 싸운대 모든 시선이 거기로 쏠리는 그 느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살아있는 대통령 얼굴을 돈에 넣는 건 거의 금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그냥 점잖은 얼굴이 아니라 총 맞고 주먹 불끈 쥐었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걸 동전에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미국이다. 내가 이 나라에 살아있는 상징이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 백악관도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집무실 보셨나요? 황금색 번쩍번쩍하고 독수리 문양 팍 박아놓고 이게 대통령 사무실인지 어디 루이 14세가 사는 궁전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취임식도 그냥 행사가 아니라 거대한 헐리우드 영화 세트장을 보는 것 같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궁금해집니다. 이 양반은 왜 이렇게 폼에 집착할까요? 단순히 돈 많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관종이라서? 에이,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죠. 트럼프 평생을 부동산이랑 방송에서 굴러먹은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장사꾼이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 모든 보여주기 뒤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한 계산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산은 바로 속도입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엄청 지루하잖아요. 법 하나 바꾸려면 의회 가서 싸워야지, 야당 설득해야지, 도장 찍어야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티도 잘 안 납니다. 답답하죠. 근데 그림은 다릅니다.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내보내면 1초 만에 전 세계 스마트폰으로 배달됩니다. 100마디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황금 의자에 근엄하게 앉아있는 사진 한 장, 이게 대중의 뇌리에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꽂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각으로 먼저 반응하거든요. 트럼프는 그 본능을 기가 막히게 건드리는 겁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이것보다 좋은 정치가 없는 거죠. 트럼프가 이미지를 다루는 솜씨,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최악의 위기조차도 자기한테 유리한 상징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타고난 재능이에요. 기억하시죠? 그 전설의 머그샷.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경찰서 가서 범죄자 사진을 찍는다? 보통 정치인 같으면 거기서 정치인 인생 끝입니다. 고개 푹 숙이고 망신스러워서 얼굴도 못 들었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 사진 찍을 때 표정 기억나세요? 눈을 치켜뜨고 카메라를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마치 나 절대 안 죽어,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나중에 그 표정도 거울 보고 연습하고 간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티셔츠 만들고 머그컵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범죄자의 낙인을 저항의 아이콘으로 순식간에 뒤집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범죄자 트럼프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탄압받았지만 굴복하지 않는 투사 트럼프를 떠올리게 됐죠. 이게 바로 트럼프식 이미지 정치의 정점입니다. 남들이 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을 씹어먹고 자기만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아주 영리하게 써먹었던 액세서리가 하나 있었죠. 트럼프 2기의 가장 핫한 투샷. 바로 머스크와 함께 있는 장면들이었죠. 이게 그냥 친해서 붙어 다녔던 걸까요? 아니죠. 트럼프는 이미지가 좀 올드하잖아요. 부동산 재벌, 80년대식 황금 만능주의, 꼰대 느낌. 그런데 옆에 일론 머스크를 딱 세워두니 어땠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우주선, AI, 최첨단, 미래. 머스크가 가진 그 혁신적인 이미지가 트럼프한테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이미지 수여를 받은 거죠. 나 늙은 꼰대 아니다. 나 화성 갈 사람이랑 노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같이 햄버거 먹는 사진 한 장으로 해결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 트럼프는 자신에게 부족한 이미지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소품처럼 활용할 줄도 안다는 겁니다. 진짜 여우 같은 영감님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 정치가 미국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진짜 살벌해집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트럼프 거의 맹수거든요. 트럼프가 다른 나라 정상들이랑 만날 때 하는 행동들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그냥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악수죠. 상대방 손을 꽉 잡고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 보기에 좀 무례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노림수입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는 그 짧은 순간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휘청거리거나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럼 이미 트럼프가 이기고 들어가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몸짓 정치가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기 때는 처음이라 좀 간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왕이다 하는 것 같죠. 회담장 의자 배치부터 입장 순서, 서 있는 위치까지 상대방 기를 죽이기 위한 장치들을 촘촘하게 세팅해서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협상하러 갔는데 상대방은 거대한 옥자 같은 의자에 앉아있고 나는 왠지 모르게 좀 낮은 의자에 앉은 것 같은 느낌. 그 묘한 불편함 속에서 제대로 된 협상이 되겠습니까? 트럼프는 그 인간의 미묘한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타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쇼를 하고 상징을 조작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대중들은 여기에 그렇게 열광했었냐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바보라서 속았던 걸까요? 아니죠. 대중들도 다 압니다. 저거 쇼라는 거. 트럼프가 가장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환호하느냐? 지금 시대가 너무 불안하거든요. 세상은 복잡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은 터지고 지도자들이 나와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소리만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때 트럼프가 나타나서 책상을 쾅 치면서 내가 다 해결해, 나만 믿어 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거기서 일종의 쾌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 저렇게 시원하게 밀어붙이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하는 심리죠. 즉 트럼프의 이 화려한 상징 정치는 현대인들의 그 불안함과 사이다를 원하는 욕망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죠. 결국 트럼프의 이 모든 연출은 단순한 과시욕이 아니라 대중의 결핍을 파고드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화려한 쇼를 하고 황금으로 치장하는데 과연 미국 사람들은 박수만 치고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최근 성적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트럼프가 왜 저렇게 상징에 목숨을 거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 최근 갤럽 조사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36%까지 떨어졌습니다. 2기 집권하고 나서 거의 최저치 수준이에요. 트럼프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무려 60%에 육박합니다. 여러 조사를 다 합쳐봐도 평균 41%를 겨우 턱걸이하고 있어요. 아니, 백악관을 저렇게 멋있게 꾸며놨는데 왜 지지율은 바닥일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지갑이 비었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고물가, 마트 가서 장 한번 보면 손이 벌벌 떨립니다. 생활비는 치솟는데 대통령은 황금 의자에 앉아서 폰만 잡고 있으니 중도층이고 무당파고 다 등을 돌리는 겁니다. 야, 동전에 얼굴 박을 시간에 물가나 잡아라. 이게 지금 미국의 진짜 민심인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는 저 화려한 상징 정치, 어쩌면 저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 경제가 엉망이고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 치니까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한 볼거리를 쏟아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원래 내용물이 부실할수록 포장지는 화려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2기의 진짜 위기는 민주당의 공격도 아니고 국제정세도 아닙니다. 바로 황금 커튼과 텅 빈 지갑 사이의 괴리.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천하의 트럼프라도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혼자 쓸쓸하게 내려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지율은 흔들리고 트럼프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나올까요? 더 거칠게 나올 겁니다. 집안 내에서 점수를 못 따면 밖에서라도 점수를 따와야 하거든요. 봐라, 내가 한국 압박해서 돈 이만큼 뜯어왔다. 이걸 보여줘야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 협상할 일이 있다면 우리한테 더 무리한 요구를 할 거고 더 센 척하며 책상을 쾅쾅 칠 겁니다. 하지만 쫄 필요는 없겠죠. 저 36%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지금 트럼프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지지율 방어하느라 식은땀 흘리는 위기의 정치인입니다.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저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쇼를 즐기되 그 밑에 깔린 다급함까지 꿰뚫어보는 해안,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가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